시작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진행합니다. 중간에 누가 또 대기실에 들어오면 바로바로 입장을 시킬 텐데 일단 지금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갈 거예요. 화면에 딴짓하지 마. 내 화면이야. 건들지 마. 자, 그러면 진행할 텐데 맨 먼저 우리가 까마귀가 등장하는 시조 5개 하고 그 다음에 훈계자손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나서 노처녀가 그 다음에 춘면곡, 만전춘별사 마지막으로 시조 하나 하면 끝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해보자고요.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듣고 있냐? 듣고 있냐? 자, 채팅창에 인사나 한 번씩 올려봅시다. 지금 채팅을 내가 채연이, 혜빈이, 서연이, 조서연 인사만 한 번씩들 해요. 다영이, 소리도, 건우. 아, 건우, 너 건우인가 보구나. 아까 그 마시마로 영상이. 건우 아까부터 와서 기다렸고, 또, 채연이나 잼은 재민이 같고, 정채연 씨. 오랜만이야. 심채영. 아, 너 아니야? 누구야? 그 심채영은 지금 2명인데? 심채영 씨는 기기를 2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뭐한 짓이야? 자, 어쨌든 대략적으로 다 재민이도 왔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갈게요. 아, 참, 그리고 나한테 중간에 물어볼 게 있으면 음성으로 해야 돼. 챗은 내가 안 보고 있으니까 음성으로 해야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갑니다. 먼저 까마귀에 얽힌 시조들이에요. 우선 이 작품에서는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아 재민이구나. 누군가 했더니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가 흰 빛을 세울세라. 이 세울세라라는 말을 뜻을 알아야 돼요. 새다라는 말은 원래 여기서 나온 말이 샘 혹은 사투리는 새암이라고 하고요. 시샘이라고도 하는데 전부 같은 말입니다. 시기 질투란 뜻이죠. 그러니까 시기할까봐 두려워 이렇게 되죠. 우리가 리을세라라는 어미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뭐 할까 두려워. 정읍사 할 때 얘기했죠. 그래서 성난 까마귀는 이렇게 되겠죠. 흰빛은 이 작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표현도 보이는데 청강은 맑은 강, 맑은 강이 응? 누구야? 소리 좀 끄세요. 맑은 강에 이것은 소리를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 안 돼. 꺼야 돼. 소리 꺼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마이크는 살리고 스피커는 죽여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소리가 그렇게 됩니다. 일단 다 껐고 씻은이란 말은 깨끗하게 씻은이 되겠죠? 이 말은 빠져 있지만 깨끗이 씻은 몸을 그러면 이것도 흰빛과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깨끗이 씻었다. 보자. 깨끗이 씻었다. 그 다음에 흰빛, 백로 이게 전부 연결돼 가지고 무슨 의미를 지니겠어? 청렴결백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더럽힐까라는 말은 더러일까 더럽힐까라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염려가 되겠죠. 더럽힐까 하노라. 그러면 성난 까마귀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간단히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백로와 까마귀에서 이 작품은 백로가 긍정적인 대상이고 까마귀는 부정적인 대상이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죠. 까마귀들은 왜 싸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쓸데없는 이유로 싸우고 있어. 그러니 그곳에 괜히
청렴결백한 백로가 가면 까마귀들이 백로의 흰 빛을 질투할 것이다. 이런 거죠. 흰 빛을 질투할까 두려우니까 아예 가지를 마라. 이렇게 됩니다. 뭐 어려운 작품이 아니고요. 간신들과 아예 만나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아주 고고한 태도를 지향하는 것이지. 다음 두 번째 작품 갑니다. 첫 작품에서 까마귀의 시커멓다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였죠. 그런데 여기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주의할 포인트인데 이렇게 쪼개서 여기까지는 검은 빛이 당연히 부정적인 거 아닌가 라고 했다면 이 뒤에 두 작품은 검은 빛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의미로 작품이 전개돼요. 봅시다. 가마귀 또 나오죠. 가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다. 이때 웃다는 비웃다예요. 이거 주의해야죠. 비웃지 마라. 의미는 이것 때문입니다.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겠느냐 서리법 쓰였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겉이 검다고 속조차 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속은 희다는 것이죠. 따라서 까마귀가 백로를 비웃고 있지만 너라고 하는 것은 백로가 까마귀를 비웃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웃는 것이지. 그럼 너는 누구냐면 백로고요. 백로 어떤 존재냐면 겉이 희고 속은 검은. 그러면 여기서 백로 그리고 백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게 모두 부정적인 의미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위선자, 이중인격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검다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은 맞긴 한 게 뭐냐면 겉이 희고 속이 검다는 건 내면이 부정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검은색이 나쁘긴 나쁘네. 겉은 희고 속은 새까마니까요. 그럼 새까맣다는 게 지금 안 좋다는 뜻이잖아. 그럼 까마귀는 어때요? 겉도 검고 속도 검어요. 따라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적어도 위선은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다 쓸 게 있다면 표리부동이 되겠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까마귀는 겉도 검고 속도 검어. 서리법이니까 검지 않다는 것이 위선이 아니고 표리가 일치한다. 겉과 속이 일치한다. 이거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백로도는 겉이 희어. 하지만 속은 새카맣잖아. 즉 너는 위선자고 거짓말쟁이야. 라고 백로를 공격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다라는 게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더 나쁜 것은 겉이 희고 속이 검은 것이다. 차라리 겉도 검고 속도 검은 것, 표리가 일치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게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되겠죠. 그래서 백로가 부정적 쓰였고요. 그렇게 본다면 까마귀는 긍정적인 대상이 되겠네요. 왜? 표리 일치하니까. 위선자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로보다는 차라리 까마귀가 낫다. 그럼 겉도 검고 속도 검은 것도 어차피 그냥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겉으로 나를 때리고 속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 겉으로는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데 속으로 나를 미워하고 꾀를 꾸미는 사람.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나빠? 둘 다 나쁘죠. 어쨌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검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게 좋다 나쁘다로 보지 마시고 이 작품을 볼 때에는 딱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표리 일치이냐 표리 부동이냐 요것만 주요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까마귀는 표리가 일치하는 대상이고 백로는 표리 부동, 겉과 속이 다른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검은색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판단을 굳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게 훨씬 바람직한 게 될 것 같습니다. 채연이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겠냐라는 건 서리법으로 속은 사실 하얗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봅시다. 자, 보세요. 겉이 검은데 속은 희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면 희다라는 말이 지극히 긍정적인 게 돼요. 따라서 겉보기와 달리 속은 내면은 속이라는 말 하지 말고 내면이라고 하죠. 내면은 긍정적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작품은 겉이 검고 속이 하얀 것이 까마귀이고 겉이 희고 속이 새카만 것이 백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선명하게 딱 떨어지죠. 까마귀는 긍정적인 대상. 왜냐하면 속이 하얀색이니까. 즉 내면이 긍정적이니까. 그 다음에 백로는 부정적인 대상. 왜냐하면 속이 새카매. 즉 내면이 부정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검다 희다에 대해서 고정적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다시 말해서 희다와 검다란 의미가 이미 정해진 상태로만 봐야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내가 말한 의미, 표리 부동이냐 아니면 표리가 일치하냐의 의미가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지금 채연이 말한 대로 단순하게 까마귀는 속이 하얘. 다시 말해 긍정적이야. 백로는 속이 새카매 부정적이야. 따라서 속이 하얀 까마귀를 비웃고 욕하는 백로야. 너야말로 속이 새카맣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 두 번째로 보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둘이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애매해지는 거야. 아니 둘 다 표리부동한 것은 같지 않느냐. 근데 누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언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 결론은 이 작품을 이해할 때에는 백로의 표리부동과 위선과 이중인격을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이해하는 게 첫째,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 그럼 까마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서리법으로 해석했을 때 채은이가 문제제기한 대로 겉은 검고 속까지 그렇게 새까맣지 않아서 오히려 속은 하얗다, 검지 않다 라고 해석해주면 앞뒤가 안 맞긴 하지만 이 시조가 의미하는 바는 그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헷갈려? 앞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단순하게 합시다. 단순하게 말해서 백로는 속이 새카만 부정적인 존재. 까마귀는 속이 하얀 긍정적인 존재. 그리고 이 작품은 표리부동한 대상, 위선자인 백로를 공격하는 작품.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보자면 까마귀도 사실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문제는 모르는 척 넘어갑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모르는 척 넘어갑시다. 자, 다음 세 번째 작품 갑니다. 누구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하던가. 이것이 마찬가지 이른바 전형적인 인식이죠. 전형적이란 말은 한번 설명했지만 뻔한 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까마귀 하면 이제 흉하다라는 게 인식이야. 그러나 반포보은이 그 아니 아름다운가. 반포보은은 부모에게 효도, 다시 말해 은혜를 갚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리법이 되겠죠. 매우 아름답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따라서 검고 흉하다 하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새야. 효도하는 새니까요. 사람이 저 새, 까마귀죠?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슬어는 슬퍼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 윤리 도덕적 훈계 혹은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작품 명확한 도덕적인 훈계가 있어요. 니네 왜 까마귀만 또 못해? 라고 나무라는 작품.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 왜 까마귀만 또 못한 인간들아 효도 좀 해라 라는 내용인 것이죠. 이 작품은 이게 끝이에요. 길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 시간 끌 이유도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두 수가 남았어요. 까마귀, 까마귀를 쫓아. 자, 이 까마귀를 먼저 까마귀, 이 까마귀를 나중 까마귀라고 할게요. 아, 미안. 착각했다. 안 되죠? 이 까마귀가 이 까마귀를 따라온 거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걸 뒤집어서 오히려 여기가 먼저 까마귀고 여기가 나중 까마귀가 되겠죠. 까마귀가 먼저 날아간 까마귀를 쫓아는 따라서, 즉 얘가 먼저 날아가고 얘가 나중에 따라 날아간 거야. 들었구나? 들었어. 어디를 들어갔어? 뒷동산에. 늘어진, 늘어진이에요. 나뭇가지를 말하죠. 고향나무. 나무 종류 안 중요해요. 의태어입니다. 안 중요해요. 드는 것이 까마귀로다. 그러면 까마귀는 무슨 말이냐면 까마귀 떼를 말해요. 여러 마리 까마귀들이 고향나무에 몰려들었습니다. 새는 날이 샜어요. 다음 날이 된 거죠. 여러 까마귀가 한 대는 한 곳에, 다시 말해 함께 나뭇가지에서 내려왔어요. 뒤덤벙 의태어입니다. 그냥 까마귀들이 다 뒤섞인 모양이죠. 두루 덥적여도 그냥 섞여라고 의역하면 돼요. 싸흔이 싸운다는 말이에요. 싸우니 아무도 그 까마귀인 줄 몰라라. 이 부분에 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이 안 돼 라는 뜻이거든요. 왜? 까마귀들이 모두 싸우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것은 까마귀들이 구별 못할 만큼 모두가 부정적이야. 이렇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 시는 무슨 의미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여서 싸우는 저들이 누구 하나 좋은 놈, 착한 놈, 사태를 수습할 만한 놈이 없고 다 그놈이야. 부정적인 의미로만 저들을 분석할 수밖에 없어.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 탐욕으로 눈멀어가지고 당파 싸움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두를 다, 야, 뭐가 달라? 다 니놈들은 똑같은 탐관오리 혹은 당파 싸움만 일삼는 제 앞길만 걱정하는 충신이라고는 아무도 없어. 하고 조정의 모든 관리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낯선 작품이긴 해도 어렵진 않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백사장 모래밭이죠. 홍묘변. 홍묘라는 건 빨간 역귀라는 풀이 있는데 안 중요합니다. 꾸벅이는 꾸벅꾸벅. 백로라는 건 하얀 새예요. 다리가 길고 하얗고 부리도 엄청 길죠. 그래서 꾸벅꾸벅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갑자기 흰색이 나왔네요. 검은색과 반대로 흰색이 나왔으니 그럼 흰색은 긍정적이냐? 이미 앞에서 우리는 여기 이 백로가 부정적인 의미임을 확인을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백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복은 입과 배예요. 이거 누항사에서 했었지? 누항사에서 뭐라고 했었어? 구복이 뭐가 돼요? 누가 돼요. 이때 누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근심이 돼요 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도 비슷해요. 이때 구복을 못 메울 구복도 마찬가지. 뭐 먹고 사는 것, 먹는 일, 혹은 구복을 못 메워까지 다 이렇게 잡고 구복을 못 메워라는 말은 여기까지 싹 다 연결해 보면 먹는 일, 즉 욕심을 못 채워. 이렇게. 그럼 저다지는 저다지. 저렇게 좀. 저렇게 굶는다. 굶는다 말은 돌아다니느냐. 의문형이에요. 니은 받침 다니까. 돌아다니느냐.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탐욕적이죠. 백로의 탐욕성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서는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일신 한 몸이 한가할 선정은 한가할지언정. 한가 현대어로도 쉽게 바꾸자면 한가하다 해도 살쪄 무엇하리. 그러면 마지막에 무슨 말이오는 무엇하리오 무엇하리니까 역시 서리법이 쓰였다 봐야 되겠고 포인트는 여기죠. 살쪄 무엇하리.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이것과 여기가 모두 탐욕이죠. 살찌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이 오를 만큼 욕심을 가득 채워서 배가 터질 듯이 먹고 또 먹는 탐욕적인 삶을 지향하지 않고 지양하고 한가하게 살더라도 나는 탐욕을 부리지 않겠노라 라는 내용의 시조 있죠. 이 시조도 백로가 탐욕적이고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만 이해해주면 역시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은 작품입니다. 자, 5작품이 끝났고요.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작품에서 많이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이 작품은 사실 작품 내부에 모순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 작품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까마귀, 아니 백로. 왜냐하면 속이 새카매니까. 위선자고 이중인격자고 표리부동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는 백로보다는 부정적이지 않은데 왜냐하면 속이 하얀색이니까. 즉 긍정적이니까. 내 앞뒤가 안 맞죠? 둘 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 같거든요. 근데 뭐 아까 우리 지금 정리했죠. 백로는 부정적, 까마귀는 그와 달리 속이 하얗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훈계자손가. 좀 내용이 늘어지고 있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갑니다. 훈계자손가예요. 자, 합니다. 이봐 아이들아, 내 말 들어. 배화사라는 배우자. 이거는 청유형이에요, 사실. 근데 이 시는 청유적인 시가 아니죠. 어버이께 효도하고 하나, 어른을 공경하여 둘, 일생의 효제를 셋. 효도는 알죠? 공경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고 그런 것이죠. 일생은 한평생의 효제. 효는 효도고요. 제라는 글자는 우애를 말해요. 형제들끼리, 우애가 뭔지는 알죠?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거. 닦아란 말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는 뜻이죠. 뭐 돌을 닦다 할 때 그 닦아죠. 닦아, 어디는 어진, 국외음화. 어진 이름을 얻어라. 자, 이건 이제 명령이죠. 그러면 이 시 전체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뭘까? 손이 너무 엉망인데. 깔끔하게. 에이, 그게 그거다. 어쨌든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훈계. 다시 말해서 도덕, 규범, 혹은 윤리, 주로 유교적이죠? 등을 명령투로 가르치다.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상대방이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딱히 그게 기분 좋을 일은 아니지. 근데 뭐
좋은 말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막 꼰대 잔소리 또 듣는다 하고 듣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부 특유의 명령하는 투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개를 했어요. 효도, 공경, 아니 3가지 가치관이 나왔어요. 효도, 공경, 효제. 쟤는 우회죠. 자, 다음 갑니다. 남의 말 이르지 말고 남의 말.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건 흉보는 말이에요. 남을이라고 하면 더 해석이 자연스럽겠죠. 남을 흉보는 말을 니르다는 말하다죠.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살펴보라라는 무슨 말이야? 자, 성찰을 해라. 남 흉볼 시간에 너나 잘해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허물을 고치고, 허물은 부정적인 의미죠. 고치고라는 말은 반성을 하는 얘기겠지. 허물을 고치고, 어디는 어진이라 그랬죠? 어진대, 장소로 옮아사라, 옮아라 혹은 옮아가자. 다시 말해 어진대이대라는 의미는 지극히 추상적,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공간을 말한다기보다 사상과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곳, 그러니까 어진 일을 하라고 할 것을 어진 곳으로 가라, 어진 경지라는 의미로 해석해 줘야죠. 로 옮아라, 거기로 가라. 내 몸에 온갖 흉이 있으면, 가정이에요. 있다면, 흉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나쁜, 온갖 나쁜 일이 내가 나부터 벌써 행동이 그릇됐으면, 나부터 글러먹었으면 어찌 남의 말을 잃으랴. 그러면 이거를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앞서 우리가 흉보는 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남을 흉보는 말을 할 수 없다, 할 필요 없다가 맞겠죠. 이것이 첫 번째. 이르랴는 말하랴예요. 말하랴. 서리법이죠. 2번째는 뭐냐면 남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 이 2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의미가 동일하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냥 2번 의미로 알면 돼요. 이 의미로 알면 충분해. 근데 수능을 앞두고 좀 더 자세히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둘 다 된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나부터 벌써 온갖 흉이 있는데 남한테 남을 흉보는 말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고, 또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도 없지. 남 말하지 말고 너나 잘해. 다시 말하면 남말 하지 말고 나나 잘하자. 나부터 흉을 다 없애줘야 그것이 내가 모범을 보이는 거지. 이렇게 이 작품을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쉬워요. 이걸 까다로운 이 작품이 이 부분은 쉽습니다. 사람이 되어 있으면 되어서 용한 길로 다녀사라는 다니자. 그러면 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바로 뒤에 나와요. 언충신, 행독경, 이것이 용한 길. 다시 말해 바른 길, 착한 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언충신과 행독경은 뒤에 뜻이 써있죠. 충은 충성, 신은 믿음, 독경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공경하는 거야. 그래서 충, 성, 신의, 공경 이거죠. 그러니까 충성과 신의에 대해서 말하고 독경, 공경에 대해서 행하라. 이렇게 돼요. 염려는 생각에 잊지 마라. 잊지 말고 해라. 충성, 신의, 공경. 내 몸이 용치고 착하다, 바르다. 곧은 양 지우세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착하지 혹은 바르지 않으면 동네인들 다니랴. 여기도 서리. 동네죠. 빌리지, 마을. 동네인들 다니랴. 못 다닌다. 그러니까 내 행실이 착하고 바르지 않으면
동네에 나다닐 수나 있겠냐? 못 나가. 똑바로 해야 돼. 너부터 똑바로 한 다음에 내 몸을 닦고 행동을 똑바로 하고 말을 똑바로 한 다음에 동네에 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말을 삼가라. 이번엔 말이죠. 노는 분노예요. 화났을 때 더 참아라. 한 번을 실언하면 말 실수란 뜻이죠. 한 번을 실언하면 일생에 뉘우쳐야 돼. 이 중에 조심할 것이 말씀인가 하노라. 말을 삼가라는 의미죠. 어렵지 않고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 싸우지 말라는 말 하면 또 나옵니다. 남과 싸움 하지 마라. 싸움이 해가 많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이 밑에 관송, 대꾸법 쓰여가지고 수욕. 그 다음에 부모 수욕. 이렇게. 이건 조금 점층적이라, 점층이라기보다 그냥 단계가 있어요. 단계.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남과 싸움 마라. 싸움이 해가 많다. 크면 관송이요, 적으면 수욕이라. 이게 크고요. 여기가 적네요. 작은 것부터 할까요? 수욕이란 말은 부끄러움이죠. 부끄럽다 더하기 치욕. 같은 말이잖아. 부끄러운 게 치욕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적으면 나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란 뜻이고, 그거 말고 만약에 남과 싸우다가 일이 커지면 관송이라. 관송은 무슨 말일까요? 뒤에 뜻 나와 있습니다만은 송사. 다시 말해서 고소 고발 당하는 거예요. 일이 커지지.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뭐 간단하지. 싸워서 술 먹고 싸워가지고 그냥 남한테 알려줘가지고 창피한 것도 힘든 일이지만 경찰서 가가지고 유치장 들어가고 이러면은 일이 커지겠죠. 그 얘기입니다. 무슨 일로 내 몸을 그릇 다녀. 다녀는 다녀예요. 그릇은 잘못. 내 몸을 잘못하면서 다녀서 부모에게도 부끄러움과 치욕을 먹이리. 자, 그러면 이것이 유교적인 사고죠. 유교 관념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으로 부모를 부끄럽게. 이것은 가장 큰 불효입니다. 가장은 빼자. 이거 말고도 불효는 많으니까. 이것이 이제 아주 큰 불효가 되죠.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란 얘기지. 나 자신에게 문제도 있지만 부모에게 큰 불효가 되고 부모에게 아주 잘못하는 게 되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6장입니다. 참고로 수안에 없는 내용도 싹 다 집어넣어서 9장 9개 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운데 그런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을 몰라서 잘못인 줄 몰랐어. 그럼 우리는 이제 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안 그래. 이 작품은 심지어 잘못된 일을 몰라서 했다 하고 그러면 뉘우쳐라. 그리고 다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랑 비슷한데 그 다음입니다. 알고도 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줘야 되고요. 잘못된 일을 한번 했으면 뉘우치고 다시는 하지 말라는 거야. 알고도 또 하면 내 종례는 끝까지 그르리라. 그러니까 한 번 실수는 돼. 근데 또 하면 다 끝까지 그렇게 될 거야. 진실로 허물, 곧은 그냥 빼세요. 허물은 잘못이죠. 같은 말이에요. 고치면 어진 사람 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과 좀 비슷한 게 있다면 한 번 잘못했으니 몰라서 그랬으니까 다음엔 그러지 말라는 건데 여기는 그러고서 또 하게 되면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될 거니까 꼭 허물을 고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네요. 자, 그 다음 7장 빈천 가난하고 천한 거죠. 을 슬퍼 말고 그
다음에 부귀 마찬가지. 원래는 이제 부귀한 게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는 부러워 마라. 고전에서야 부귀를 좋은 거로 보는 거는 주로 고전 산문이죠. 산문에서는 부귀한 결말에 많이 나오죠. 행복한 결말에 꼭 주인공들이 부귀해지잖아요. 시가에서는 안 그런 게 많죠. 부러워 마라. 그다음에 이 작품이 이 부분이 지극히 흥미로운데, 자 먼저 많이들 물어보는 거죠. 여기랑 여기에요. 이거는 그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은 많이 들어봤을 얘기인데, 인작이라고 하는 건 뒤에 보니까 사람의 벼슬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벼슬입니다. 같은 작자잖아. 벼슬, 자귀가 벼슬의 다른 단어죠. 그때 그 작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벼슬이란 말 대신에 사람의 일이라고 하고 하늘의 일로 바꿔보자. 벼슬은 결국 일의 일종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곧은 그냥 버리시고 닦으면은 똑바로 하면, 사람의 일을 똑바로 하면 하늘의 일이 온다. 다시 말해서 할 일을, 할 의무를 수행하면, 완료하면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상이 있을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가 설명하면 그냥 뻔한 말인데, 재밌는 거는 여기다 자기라는 글자를, 같은 글자를 써놔서 앞에 것은 의무의 의미로 쓰였고,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앞에 것은 의무의 의미로 쓰였고 뒤에 것은 보상의 의미로 해석하면, 같은 글자인데 다르게 해석하면 어떡해. 좀 해석이 이상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람의 일,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면 하늘에서 이 하늘의 일이 너한테 올 거야. 근데 그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 아주 행복하고 아주 바람직한 거, 그게 너에게 올 테니까. 이거는 마치 기독교의 기복신앙과도 같죠. 지상에서 똑바로 일을 하면 천당에서 큰 복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유교 사상 치고는 지극히 좀 흥미롭습니다. 이런 사고를 유교 사상가가 천작이라는 걸 말하고 있네요. 뭐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사, 모든 일을 하늘만, 이때 하늘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인격적 존재, 다시 말해서 조물주의 의미로 쓴 거죠. 하늘만 믿고 어진, 여러 번 나오는데 어진 일만 하여라. 계속해서 긍정이란 명령적인 어투로 작품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라 8장. 욕심난다 하고 몹쓸 일 하지. 이건 나쁜 일이란 말이죠. 나쁜 일을 하지 마. 나는 잊어도. 나는 잊어요. 하지만 타인이 양자. 양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부정적인 뜻이 아닌데 그냥 모습이란 뜻이거든. 근데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몹쓸 일을, 지금 몹쓸 일이라 그러죠. 몹쓸 일을 하는 모습을 남들이 본다. 목격한다는 거죠. 그러니 한 번 악명을 얻으면 어느 물로 씻으리. 이렇게 되죠. 몹쓸 일하는 모습으로 뭘 얻어? 악명을 얻어. 그럼 어느 물로 씻으리는, 이건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이 표현. 이 표현은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돼요? 악명이나 혹은 몹쓸 일 같은 것은 추상적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물로도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는 되는데 갑자기 지극히 상징적인 표현이 돼버렸죠.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인 악명이나 몹쓸 일을 물로 씻을 수 있냐 없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마지막 9번째 장갑니다.
일 잃어. 이거를 해석을 그냥 일어나라고 자습서에 많이 써 있는데. 근데 잃어 두 글자로도 일어나란 뜻이 되거든? 그래서 앞에 일이라는 글자는 일찍이 아닐까? 일찍 일어나 같은데. 뭐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세수하고요. 부모에게 무난하고. 자, 수업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했어요? 인사했냐? 아버지 어머니 안녕해주셨어요? 했냐? 했다면 훌륭한데 요즘엔 잘 안 하죠. 한 사람 훌륭한 사람. 어쨌든 세수하고 부모에게 무난 인사. 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고요. 좌우에 모여 있어 공경하여 섬기오되. 공경이 중요한 거죠. 부모께 무난하는 것은 효라고 보면 되겠고요. 공경은 윗사람을 섬기는 거지. 섬기오되. 여가는 여유 있을 때는 뭘 해야 돼요? 글을 배워 읽어. 뭐 공부하라는 얘기죠, 학문.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이해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 못 미칠 듯 하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닿지 못할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며 열심히 해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데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뭐 그 다음날 하면 되지, 언젠간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거 못하면 나 큰일 나, 오늘 딱 어떤 경지나 어떤 정도까지 내가 반드시 가서 거기 미쳐야겠어, 거기 닿아야겠어, 거기까지 꼭 가야만 하겠어, 안 그러면 안 돼, 나 이렇게 대충대충 하다가는 못 닿을 거야, 거기 미치지 못할까 봐 큰일 났어, 걱정돼 라는 식으로 절박하게 공부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대충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이렇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좀 압축돼 있죠. 그래서 윤리, 그 다음에 학문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작품을 끝내고 있습니다. 끝. 혹시 해석상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챗 내가 보고 있으니까 챗으로 질문, 아니면 목소리로 해도 돼요. 아니면 넘어갈 겁니다.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갑니다. 벌써 다시가 넘은, 아유, 시간 진짜 빠르다. 자, 그 다음에는 5천여 가죠? 이게 되게 긴데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내용이 별거 없어. 자, 노처녀가입니다. 내가 이거 할 때마다 물어보는데 여학생에게 물어봐야, 남학생이 물어봐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여학생이 물어보자. 지금 서연이하고 다영이, 채영이 뭐 듣고 있으니까 채연이도, 노처녀는 2020년 올해 기준으로 몇 살까지 노처녀예요? 한번 말해봐. 몇 살까지 노처녀라고 할 수 있을까? 올해 기준. 조선시대 말고. 듣고는 있냐? 아, 40? 아니면 40은 너무한가? 45. 45. 45. 사실 노처녀라는 말은 없어져야 되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그죠? 대신 노산이라는 말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성은 이제 출산을 할 수 있잖아요. 남성과 달리. 근데 너무 나이를 많이 먹고 출산하게 되면 이제 몸에 무리가 가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다. 출산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 90년대만 하더라도 30살 정도면 이미 노처녀라든가, 너 그렇게 늦게 결혼해서 애를 어떻게 낳으려고 그래?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선생님도 애기도 없고요. 또 결혼한다 꼭 애를 낳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자체도 많이들 안 하니까, 노처녀라는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뭐,
아무튼 이 작품은 노처녀가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굉장히 결혼하고 싶어 해요. 자, 갑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시간이 없네. 빨리 해야 되겠네. 인간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 좀 들어봐라. 인간 만물이 생긴 뒤에 금수는 짐승을 말하죠. 초목은 무슨 말인지 알죠? 짝이 있다. 그렇죠. 짐승들은 짝짓기를 하고요. 초목도 풀과 나무도 여러분 알잖아요. 암수가 있죠. 근데 인간에 생긴 남자 부귀자는 갔건만은 이내 팔자 험구질손 날 같으니 또 있던가. 또 있던가는 또 없다는 얘기겠죠. 팔자가 험굳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결혼을 못한다는 점에서 팔자가 험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로 한자어로 방명이란 뜻이 있어요. 100년을 다 살아보면 36,000날이다. 그렇지. 혼자 살면 1000년 살겠냐? 정려되면 10,000년 살겠냐? 됐구죠? 자, 이렇게 혼자 살면 1000년 살며 이렇게 짝이 되니까. 그럼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에요? 오래 살아야 그러니까 무슨 절개를 지키면, 절개도 아니죠. 그냥 처녀로 살면, 노처녀가니까 처녀라고 말을 씁시다. 처녀로 살면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 우울한 거예요. 내가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야 하느냐? 답답한 우리 부모, 가난한 좀은 좀스럽다. 좀스럽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요즘에 좀스럽다는 말 안 쓰지 않나? 그러니까 속이 좁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대놓고 지금 자기 부모를 까고 있습니다. 양반인 채 도를 차려 처사가 불민이라는 말은 영리하지 못해, 영민하지 못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양반인 채 도를 차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지나치게 지나친 격식. 이게 이 작품의 가장 큰 문제. 지나친 격식. 자, 괴망 뒤에 뜻 써있죠? 괴상한 일을 일삼으면서 다만 한 딸은 자기 화자를 말하죠. 화자 자신을 한 딸이라고 말했어요. 늙어간다. 고요한 빈방 안에 정료하게도 고요하게 쓸쓸하게라고 할까요? 어차피 통하는 말입니다. 홀로 앉아서 전전만 든 모르면 안 돼. 잠 못 이루는 걸 말하죠. 잠 못 이뤄 혼자 이야기 들어보소. 자, 서사죠. 그 다음에 본사예요. 자,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노망한 우리 부모. 아유, 화가 많이 났어. 아주 화가 났어요. 날 길러 무엇하리? 죽도록 날 길러서 잡았을 거냐, 구웠을 거냐? 인왕시적 생긴 남녀, 복희시적 지은 가축. 역시 이렇게 대꾸가 쓰였죠. 그러면 인황씨와 복희씨라고 하는 건 중국의 고대 황제, 그러니까 아주 고대, 정말 옛날. 그러니까 먼 옛날부터 이 말은 결혼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따라서 인간 배필 혼취가 결혼이에요. 하면 예로부터 있건만. 그렇죠. 아, 참 모를래나? 가취라는 말이 혼사란 뜻이에요. 혼사. 옛날에 남녀가 생겼고 또 옛날에 결혼도 생겨났어. 그러니까 사람의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어. 근데 어떤 처녀는 팔자가 좋아서 20전에 시집을 가. 좋다. 여기서 운명이 좋다라는 말이 무슨 뜻을 쓰인 거예요? 20전에 시집가면? 그건 좋은 팔자다. 남녀 자손 시집장가 떳떳한 일이건만. 그렇죠. 이내 팔자 기험하야. 앞에서 나왔던 말이죠. 방명이랑 같은 말이에요. 40까지 처녀로다. 조선의 평균 수명이 40이 될랑말랑 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늦은 나이.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한 환갑 가까이 된 나이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 안이 나올 것을. 이 말이 어디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태어나지 말 것을. 아예 태어나지도 말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이런 거예요.
월명사창 긴긴밤에 침물안석 잠 못 들. 이 침불안석이란 말은 앞에 나왔던 어디 갔어? 전전반측과 동일한 말입니다. 응? 무슨 뜻이라고? 잠 못 이룬다고요. 뒤척뒤척. 월명사창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그냥 달 밝은 창문, 비단 창문인데 달 밝은 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잠 못 들어서 적막한 빈방에 오락가락 다니면서 장래 일을 생각하니 답답하고 민망하다. 아버지 하나는 반편이요. 모친 하나 숙맥불변. 대꾸가 계속 나오죠? 여러 번 나와요. 반편,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반편이란 말은 대놓고 욕하는 건데 멍청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어때요? 숙맥불변도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성어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만이 많은 거야 부모한테. 날이 새면 내일이요, 새가 쇠면 내년이라. 여기도 대꾸죠. 날이 새면 새가 쇠면 내일이요 내년이라. 대꾸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가 세월이 가는 거야. 혼인 이야기,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혼인 이야기는 전패 전혀 없고 nothing 하나도 없고 가난 이야기뿐이로다. 어디서 손님 오면 행여나 중매인가 아이 불러 힐문한즉. 이 말은 화자의 기대를 나타내는 말이죠. 행여 중매하는 사람이 왔나 싶어가지고 아이를 불러가지고 힐문 물어봤어. 캐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풍헌약정 환자 재촉의 이 환자는 뜻을 알아둬야 돼요. 페이션트란 뜻이 아니고 이거는 갚아야 할 쌀. 국가에서 흉년일 때 쌀 빌려주는 걸 환자라 그래. 그것을 갚아야죠. 그러면 환자를 재촉한단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것을 안 갚은 채란 뜻이죠. 그럼 왜 안 갚았을까?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안 갚았겠지 뭐. 어디서 편지 왔네? 행여나 청운선가? 또 아이더러 물어보니 외삼촌의 부음. 부음은 무슨 말이죠?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네 줄을 보면 여기 대꾸임을 알 수 있죠. 혹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왜 그런지 알겠지. 문장 구조가 비슷하잖아. 대꾸는 짝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짝이 돼요? 어디서 손님 오면 어디서 편지 왔네. 해나 중매신가 해나 청운선가. 아이 불러 힐문한즉 아이더러 물어보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짝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 되는 대꾸가 꼭 한 줄에 좌우가 아니라 네 줄을 길게 보아서 대꾸가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도 물론 되고요. 아이고 아이고 서럽구나. 이내 간장은 여기선 마음이란 뜻이 되겠죠. 원래는 간과 내장이지만 어찌할꼬. 앞집에 아무 아기. 벌써 자손을 봐요.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애를 보내. 동편집 용골려는 금명간에. 금명간은 금방. 곧 시집가네. 그동안의 무정한 세월 시집가면 풀겠지만 친구도 없고 혈족도 없어 위로할 사람 전혀 없고 고독한 처지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우리 부모 무정하여 내 생각이 없어. 그러니 이 부분이 이제 주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거죠. 왜요? 읽으면 알 거예요. 부귀 빈천, 부자든 가난뱅이든 따지지 말고 인물 풍채 맞닿거든. 유일한 조건이야. 이 와중에 그래도 외모를 보긴 보네요. 풍채란 외모를 말하죠. 외모가 마땅하거든. 처녀사진 나이 적소? 이거는 의문문입니다. 나이가 적냐? 라는 거예요. 적지 안 적지. 나이가 많지. 이건 설이라고 보면 가능한 거예요. 40나이가 적느냐? 제발 혼인 거동. 거동이란 말은 원래는 몸가짐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행사란 의미를 혼인 행사. 다시 말해서 결혼, 혼인 또는 혼례식을 차려달라라고 대놓고 말하죠. 그 다음 김동희도 상처하고 이동희도 가처로다. 이건 되게 흥미로운데. 우선 김동희와 이동희는 둘 다 남성입니다. 그 다음에 상처했단 말은 아내가 죽었다.
김동희 아내 죽은 게 왜? 그 다음에 이동이라는 남자는 이 남자는 갇혀라는 말은 좋은 곳이로다. 무슨 말이야 이 말이? 간단하죠. 아니 나 결혼시켜줄 남자 그렇게 없느냐. 옆집에 김동희는 아내가 죽었지 않느냐. 그 집도 괜찮다. 나는 비록 남녀 처녀지만 초혼이지만 재혼도 상관없어. 이동희도 그 집도 괜찮지. 이동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말은 아예 혼례의 대상까지 언급을 한다는 거죠. 상관없다. 상관없으니까 제발 나 결혼 좀 시켜줘. 이런 겁니다. 중매할미 전혀 없네. 날 찾을 사람은 왜 없을까? 왜 이렇게 날 찾을 사람이 없는가? 자, 그 다음 감정, 검정, 새카만 색, 암소는 살쪄 있고 봉사 전답 갓건먼. 봉사라는 말은 뜻을 알아두세요. 현대 문학에도 가끔 나와요. 고전에는 자주 나오고. 봉사란 말은 제사를 모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봉사 전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모실 돈, 재물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려면 돈이 필요하지. 음식 상도 준비해야 되고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느냐. 준비되어 있다. 암소는 살쪄 있고 소는 살쪄 있고요. 논밭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긴 해도 아예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 시집갈 준비가. 근데 왜 나를 결혼 안 시켜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앞에도 한번 나왔었죠? 사족감은 가리면서. 그럼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고 상대를 고르느라 그러느라 이렇게까지 나를 시집을 안 보내고 있어. 이러다가 죽겠어. 늙어 죽겠어 아주. 연지부는 화장품을 말하죠. 또 있지만 성적 단장, 그러니까 꿈을 전혀 안 하고. 그 다음에 검정 치마 흰 저고리, 화경 거울은 거울이에요. 거울 앞에 놓고 원산 같은 푸른 눈썹, 세류 같은 가는 허리.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아름다운 외모. 근데 이게 누구 외모예요? 내 거예요. 따라서 자화자찬 인 거죠. 푸른 눈썹, 가는 허리, 네, 아름답던 나의 자태, 묘하던 나의 고통. 여기는 대꾸 쓰인 건 알겠죠? 그러면 여기 쓰인 표현법만 말해볼까? 대꾸 쓰였고요. 짝이 되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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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짝이 되죠? 그 다음에 직유 쓰였죠? 새 류의 류는 버드나무야. 버드나무 같은 가느다란 나의 허리. 산 같은 푸른 눈썹. 직유법이죠. 또 하나. 아름답다 나의 자태. 그럼 이거 어때? 원래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나의 자태가 아름답다. 나의 거동, 행동이 묘하다. 도치. 앞뒤 순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표현법 활용해 가면서 자신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뭐하나? 흐르는 세월에 아깝구나 나의 거동. 여기도 도치가 쓰였고요. 거울더러 하는 말이 답답하다 내 팔자야. 갈 데 없다. 나도 너도 쓸 데 없다. 너도 나도.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거울이에요. 그럼 거울은 왜 쓸데가 없어요? 내가 꾸미지 않은 거. 내가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야지 거울이 쓸모가 있는 건데 내가 꾸미지를 않아. 꾸며봤자 쓸데 없으니까. 따라서 거울도 나도 쓸데가 없어. 이렇게 대꾸법이 쓰였고요. 여기도 대꾸죠. 도치도 쓰였죠. 원래는 너도 나도 갈 데 없다. 너도 나도 쓸 데 없다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상대를 가리는 거야? 그냥 대충 보내주면 되지. 이유가 여기 있죠. 이게 이유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우리 부친 병조판서 어머나 국방장관, 할아버지 호조판서 어머나 내무부 장관, 우리 문벌이 이러하니
문벌은 우리의 어떤 가문을 말하죠. 이러하니 풍속 좇기 어려워라. 따르기 어려워라. 다시 말해 높은 지위의 지위 혹은 조상의 직위, 벼슬 때문에 쉽게 혼사를 치르지 못해. 또 우리가 우리 가문이 있지? 어떻게 아무하고나 결혼시켜줘? 이런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허례허식이 되는 셈이 됐잖아요. 실용적으로 따지면 그럴 것 없이 빨리 결혼시켰어야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다가 40살까지 딸 자식을 결혼을 안 시켰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자, 아연듯 어느새 춘절은 봄 되니 초목군생, 초목은 알죠? 풀과나무, 군생은 생명들, 모든 생명들이 다 즐기네. 어떻게 즐겨요? 이 부분이 즐기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두견한 진달래꽃 만발 가득 피고 잔디잎은 속잎이 나요. 삭은 바자 울타리, 울타리도 쟁쟁하고 울타리에도 새잎이 나고요. 종달새가 떠요. 그래서 봄의 생동감을 열거했고 당연히 중요한 점 뭐예요? 화자와 대조를 이룬다는 점이 중요하죠. 화자는 그러지 못하니까. 춘풍야월 새우씨 봄바람이죠. 야월은 달이죠. 새우는 가랑비예요. 독수공방이 문제인 거지. 어찌할꼬. 그럼 이 부분은 봄밤이죠. 봄밤의 서러움이죠. 이거 시조로 이미 배웠죠? 여러분 시조에서 있었잖아. 일지춘심을 자규에 알려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거기와 똑같은 정서예요. 봄밤에 느끼는 외로움, 서름 이런 거예요. 자, 원수의 아이들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앞집에는 신랑 오고 뒷집에 신부 간에 내 귀에 듣는 바는 느낄 일도 많기도 많다. 나도 듣고 나도 알지만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 화자를 더 슬프게 하죠. 녹양방초 저문날에 녹양방초는 뭐 푸른 버드나무와 꽃같은 풀이에요. 그냥 뭐 봄에 나무와 풀이 생동감 있게 피겠죠. 저문날에 해는 어찌 쉽게 가는가. 초로는 이슬 같은 우리 인생 표현이 늙어가니. 자, 그러면 둘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세월이 헛되이 흐른다. 그러니 머리채는 옆에 끼고 다만 한숨뿐이었다. 긴 밤엔 짝이 없고 긴 날엔 벗이 없어 대꾸법 쓰였고요. 앉았다가 누웠다가 다시금 생각하니 아마도 모진 목숨 죽지 못해 원수로다. 뭐 어려운 작품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될 만한 구절만 확실히 알면 되고 그다음에 이 아가씨가 왜 이렇게 결혼을 못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작품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이제 지금 시간이 5시 26분인데 춘명고까지는 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전춘 별사랑 시조 하나가 남지만 그거는 금방 끝나요. 그래서 지금 5시 26분인데 5분만 쉴 테니까 물도 한 잔 마시고 몸도 쭉쭉 펴고 정신 좀 차리고 좀 조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5분 동안 쉬겠습니다. 알겠죠? 스피커 끌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32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시작합니다. 춘명곡이 다 왔냐?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춘명곡 갑니다. 이제 28분 남았고요. 춘명곡까지는 끝을 보고 시간 남으면 더 할 수 있고. 자, 가봅시다. 우선 춘면이라고 하는 거는 봄잠을 말하죠. 이거야 뭐 쉽죠. 물 늦게 깨어 죽창 대나무 창문을 반쯤 열었어. 뜰의 꽃은 아름다운데 가면납이 머무는 듯. 강버들은 우거져서 성근 내는 안개 비슷한 거예요. 를 띄웠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춘경을 봄의 경치를 묘사한 것이고 당연히 예찬적이죠. 아름다운 데란 말에 써 있으니까 창 앞에 덜 고인 술이 창가 앞에 술이 있어. 덜 고였다고 하니까 아직 덜 익었거나 혹은 양이 많지 않은 거죠. 두세 잔 먹은 뒤에 호탕한 미치능을 부질없이 자아내요. 호탕하다고 하는 거는 좀스럽다의 반대말이죠. 굉장히 마음이 넓고 아주 크게 먹는 마음을 말합니다. 미친 그러니까 흥이 난 거죠. 갑자기 술에 취한 건지 어떤 건지 부질없이 자아내요. 백마근편으로 야유원을 찾아가니, 야유원은 술집을 말하고요. 백마근편이란 화려한 차림새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백마는 흰 말이고 근편은 황금 채찍이야. 흰 말에 황금으로 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극히 화려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한 뭐 몇억 원짜리 외제차 스포츠카를 타고 술집에 나이트클럽에 막 홍대 클럽에 막 가는 거죠. 그 어떤 삶일까? 살아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다. 찾아가니 꽃향기는 옷에 배고 달빛은 뜰에 가득한데 감각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공감각이 있구나. 왜냐하면 꽃향기는 후각이고 배는 건 촉각이잖아. 그죠? 그래서 공감각이고 달빛이 뜰에 가득한데 대꾸법이죠. 이렇게 짝이 되니까 관객인 듯. 관객은 미친 사람, 취객은 취한 사람. 미친 듯 취한 듯 흥에 겨워 머무는 듯 배회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여기저기 얼굴을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유정 어떤 마음을 품고 그윽하게 서 있노라니. 취와 주란 녹색 기와의 빨간 난간 안 중요합니다. 몰라도 돼요. 높은 집에 노기홍상은 예쁜 옷. 원래는 녹색 옷에 빨간 치마예요. 어떻게 좀 색깔 배색이 마음에 드나? 아니면 촌스러운가? 어떤가요? 노기홍상 일미인 한 명의 아름다운 여자가 사창은 비단 창문입니다. 비단 창문을 반쯤 열고 오가는 예쁜 얼굴을 잠깐 들어. 일미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임이에요. 웃는 듯 반기는 듯 교태 알죠? 하며 머무는 듯. 그러면 이 작품은 지금까지 읽은 바에 따르면 남성 화자의 작품. 어디서 확실히 알 수 있어? 백마금편이라는 데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남성 화자죠. 여성 화자는 백마금편이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황금 채찍을 잡고 흰 말을 타는 거는 여성은 이렇지 않았으니까. 옛날 얘기니까 나한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옛날엔 그랬단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연분을 맺었습니다. 사랑도 끝이 없고 연분도 깊구나. 이 사랑 이 연분을 비교할 때 전혀 없다. 두 손목 마주 잡고 평생을 약속했는데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 되어 대꾸법 쓰였고요. 청춘이 다하도록 떠나 살지 말자더니 이것이 약속의 내용이네요. 사랑의 맹세죠.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는 people이란 뜻이 아니라 인간계, 즉 속세를 말하죠. 인간계에 일이 많고 조물조차 샘 나왔죠?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지. 질투하는 뜻이라고.
이것도 대꾸예요. 여기도 대꾸, 이렇게 대꾸. 여기도 대꾸, 여기 대꾸. 대꾸 되게 많이 썼네. 조물은 조물주조차 시샘, 질투해서 신정, 새로운 정이 미흡하여 다 정을 누리지 못하고 애달프게 이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청강에 떠있는 원앙 울면서 떠나는 듯. 청강은 강이죠. 원앙은 원앙새를 말합니다. 원앙새. 원앙새는 늘 부부간의 화목함의 상징이죠. 원앙새가 울면서 떠나는 듯. 광풍은 미친 바람이야. 미친 바람 논란. 봉은 봉 접은 벌과 나비. 가다가 돌아서는 듯.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면 전부 이별을 비유한 비유. 쓰임 표현법은 대꾸와 직유가 되겠죠. 뭐뭐인 듯이니까 직유고요. 대꾸는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이 짝이 되고 이만큼 짝이 되니까 대꾸라고 보는 거죠. 자, 이별의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볼까? 여기서 자다 일어나서 술 한잔 먹고 여기 그리고 술집에 왔어. 에휴, 눈이 퍽 뜨니 여자를 봤어. 그리고 연분을 맺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별을 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시간 순서예요. 그렇죠? 자, 계속 갑니다. 석양은 재를 넘고 정마는 자주 올 때. 아, 혹시 또 물어볼까? 미리 얘기하자. 시간 순서도 있고요. 공간의 이동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집에서 술집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술집에서 연분을 만나고 이별도 함께 했어요. 둘 다 술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가자. 석양은 재를 넘고 시간의 경과죠. 재는 고개니까 날이 졌다고, 저물었다고요. 정마는 말, 내가 타는 말. 말이 자주 울어. 말이 왜 울겠어요? 집에 가자 주인아 하고 우는 거죠. 나삼을 부여잡고, 나삼은 소매, 아면이는 슬프고 어둡게 여의었어. 이별했어요. 여인 뒤에 슬픈 노래 긴 한숨을 벗삼아 돌아오니, 그러면 여기까지가 공간적으로 볼 때 술집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집이에요. 이제 소임, 이제는 할 일이 있죠. 공부해야지. 생각하니 원수로다. 간장이다 썩으니 목숨인들 보전하랴. 상사병이라고 하면 되겠죠. 너무 보고 싶어. 속이 마음이 아파. 일신의 병이 되니 상사병. 만사에 무심하여 의욕을 잃었네요. 서창 책방 창문이에요. 이것도 흥미로운 게 남자의 방이니까 서창이란 말을 써요. 여자의 방이면 뭐라고 하냐면 사창이라고 하지. 이 사라는 글자는 아닌데, 이 글자가 아닌데, 비단 사자를 써요. 그래서 비단 창문이라고 하면 여자의 방이고요. 책 써자를 써 책 있는 창이라 그러면 남자의 방이죠. 굳게 닫고 섬거이 누웠으니 화용월태 동그라미 분벽사창 동그라미. 화용월태는 아름다운 외모, 임의 외모고요. 분벽사창은 임의 거처예요. 임이 계시는 예쁜 집. 임의 아름다운 외모는 눈앞에 아른아른. 임의 거처는 베갯머리, 베개맛, 베개맛에 어렴풋해. 이렇게 했을 때 짝이 되죠? 이렇게 대꾸가 되는 거예요. 어렴풋하다. 꽃떨기에 이슬이 떨어지니 별로 이별의 눈물을 뿌리는 듯. 버들막은 그냥 버드나무를 말해. 연기 자욱하니 이별의 한을 머금은 듯. 이렇게도 대꾸죠? 그렇잖아? 지금 위아래가 여기와 여기 짝이 되고 여기와 여기 짝이 되죠? 직유도 쓰였죠? 이슬은 이별의 눈물 같고 연기는 이별의 한 같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산야월에 두견이가 실필. 공산야월은 빈산, 달밤. 따라서 이거는 시간적 배경이 되겠죠. 밤이 됐어요. 두견새가 슬피울 때. 요거는 좀 알아두자. 두견새하고요. 불여귀는 이건 연결돼. 이건 좀 알아놔야 돼요. 두견새의 별명이 불여귀고 이게 왜 무슨 뜻인지는 설명하면 길고요.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어. 그래서 불여귀란 말은 직역하면 돌아감만 갖지 못하다 이런 뜻이고요. 의역하면 그냥 돌아가고 싶어, 나 돌아갈래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어디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야 이미 계신 그 분벽사창에 가서 여기 다시 화용을태를 보고 싶겠지.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 공부해야죠. 이제 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새소리, 두견이, 그러니까 새소리를 듣고 거기서 불여귀라는 정서를 느낀 거죠. 두견새, 소쩍새 같은 새야. 전부 돌아가고 싶어, 다시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어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새로 표현할 때 두견새로 표현합니다. 청각이고요. 새소리니까. 삼경은 9시부터 아니구나. 23시부터 01시까지가 삼경이에요. 사경은 01시부터 03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죠. 비로소 잠이 들긴 들었네. 깊은 밤에 잠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이유는 뭐예요? 꿈에서 재회한 거예요. 상사란 말은 알죠? 보고 싶던 우리 임을 꿈 가운데 해후 만났어. 만났습니다. 천수만한 숱한 정말 많은 슬픔, 쓸쓸한 거 한인데 그냥 한이라고 하자. 한을 못다 말해 일장호접. 호접은 호랑나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장춘몽이랑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일장춘몽 흩어지니까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 표현은 꿈이 깨니. 꿈에서 깨버렸어. 그러니 아리따운 옥빈홍한. 여기 있죠? 화용할트랑 같은 말이야. 옥빈홍한 아름다운 외모. 곁에 얼핏 앉은 듯. 다시 말합니다. 남성 화자가 썼으니까 옥빈홍한은 상대방이 여성의 외모겠죠? 아하 감탄사 황홀하다. 꿈을 생시로 삼고 싶구나. 꿈이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에이 되나? 안 되죠. 자, 그냥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얘는 왜 이러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멀리하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렇지 않니? 자, 잠 못 들어 한숨 짓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운사는 첩첩하여 어머나 중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동그라미. 이게 대꾸거든요? 대꾸인데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헷갈리죠? 먼저 운산이란 건 쉬워요. 이건 구름과 산이니까 장애물이죠. 장애물은 첩첩, 겹겹 하여 천리의 꿈을 가렸고 천리의 꿈을 그러면 멀고 먼 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먼 임을 보고 싶어 하는 꿈을 가렸고 그 다음에 따라서 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그리움은 당연히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움. 그 다음에 호월 아주 밝은 달이에요. 밝은 달은 창창 밝아서 아주 엄청 환해서 두 마음을 비추었다. 그럼 호월은 장애물이 아니라 둘을 동시에 비추다. 따라서 장애물과는 오히려 반대쪽이라고 봐야죠. 다만 두 사람을 지금 만난 상태는 아니야. 나는 여기 있고 임은 멀리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동시에 둘을 비출 수는 있잖아요. 공통되는 내용인 거죠. 운사는 그 반대, 부정적인 의미인 것이고. 자, 좋은 기약. 약속이죠? 그럼 무슨 약속이겠어요? 당연히 재회의 약속이겠지만 그 약속은 막혔어요. 만날 수 없어. 세월이 많기도 많단 말은 세월이 많이
많다예요. 근데 원래 이 말은 많이 흘렀다의 뜻이겠죠? 세월이 많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엊그제 꽃이 버들곁에 붉었더니는 봄. 다시 말해서 만남과 이별이 이루어진 때죠. 그 결에 될 텐데 이건 훌훌하여 낙엽 지는 소리 난다. 이건 언제예요? 가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경과한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봄에서 가을로 갔죠. 이별도 봄에 했어요. 가을에 한 거 아니에요. 새벽설이 지는 달에 외기력이 슬피울 때. 낙엽, 설이, 외기력이 전부 계절적 소재. 그 다음에 슬피 운다. 외기력이 슬피 운데 외기력이는 감정이입에. 이건 중요하죠. 감정이입. 외기력이가 왜 슬피 울어? 기력이는 그냥 날아가는 거지. 슬픈 건 나죠. 반가운 임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보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만 있습니다. 텅 빈 소리. 고독감이죠. 지루하다. 아득하다고 아니다. 지루하다 이 이별. 언제면 다시 볼까. 내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구나. 이리저리 그리워하면서 어찌 그리 못 보는가. 그리면서는 그리워하면서예요. 약수. 요거는 되게 유명한 소재인데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 봐. 약수라는 건 그냥 그 장애물이라고 알면 돼요. 따라서 이것은 또한 연락이 안 된다는 뜻도 되는데, 왜냐하면 약수는 원래는 이승과 저승을 갈라서 흐르는 물입니다. 때문에 당연하지만 아무도 약수를 건널 수 없어요. 건너려면 죽어야죠. 그러면 약수는 연락조차 없는 걸 말하고요. 약수 삼천리 멀단 말을, 이 말은 결국 거리감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런 곳을 말하는 것이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그라미 친 거랑 그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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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먼저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화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산머리에 편월은 조각달이 되고 싶다. 돌 위에 오동이 되고 싶다. 빈산에 새가 되고 싶다. 옥상 알죠? 학원도 있잖아. 여러분 집에도 있잖아. 조양은 아침볕에 제비가 되고 싶다. 창문 앵두꽃에 나는 앵두꽃 위에 있는 나비가 되고 싶다. 따라서 동그라미는 전 뭐냐면 화자가 되고 싶다는 거잖니. 그걸 우리가 화자의 분신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왜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임의 얼굴에 비추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달이 되어서 임의 얼굴을 비추고 싶어. 오동나무가 되면 임의 무릎을 베고 싶다. 임의 무릎이 오동나무에 닿고 오동나무에 무릎을 대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건 오동나무가 되면 임의 무릎이 나에게 닿겠지.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가 되어서 북창. 당연히 북창이라고 하는 건 임의 방 창문일 거죠. 거기 가서 울고 싶다. 옥상 아침 햇볕에 아침 햇빛 제비되어 날고 싶다. 이거는 왜요? 그야 이 옥상 아침이라는 게 임 주변을 말하는 걸 테니까. 따라서 이것은 전부 어떤 의미냐면 글씨가 잘 써봐야지. 이런 의미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쓰였고요. 이렇게요. 자, 됐죠? 그 다음. 태산이 평지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나 평생 슬픈 회포 어디를 가을하리. 어디에 비교하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비교할 데가 없어. 내가 제일 슬프고 내가 제일 힘들어. 태산이 되도록 내 이 슬픈 회포 마음을 다 가늠할 수가 없어. 금강이 다 마른다, 강물이 다 마른다 해도 내 슬픈 마음은 다 말할 수가 없어. 나는 너무 슬퍼.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별의 슬픔을 표현했고, 이 다음은 미래를 다짐하는 거라서 내용이 달라지죠. 자, 내용을 봅시다. 서중류 오간. 요게 이제 거의 남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뒤에 뜻이 뭐라고 써 있어요? 서중류 오간은 책 속에 아름다운 얼굴이 있다. 요거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서중유 오간은 나도 잠깐 들었나. 그럼 이 말은 책 속에 진리가 있어. 근데 이 말보다 더 주된 해석이 뭐냐면 책 속에 미인이 있다. 요걸로 더 우리가 주되게 해석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얘들아, 남친 여친이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상처 주려는 건 아니에요.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야! 잘 들어. 맘성이 아주 잘 들어. 왜 그 부모님들이 너 대학만 가면 다 애인 있고 뭐 남친 사귀고 여친 사귀고 하니까 공부해!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는데, 같은 말이에요. 책 속에 미인이 있다는 말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거기서 모든 걸 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책 속에 있으니까 공부해! 이런 의미가 이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속에 진리가 있다라는 말은 이 오간이라는 걸 그냥 말 그대로 진리의 상징적인 비유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요. 지금 내가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는 꼭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 경우에 화자가 원하는 바는 뭐예요? 임과 다시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 자, 이제 공부해야지. 들었으니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공부하자. 공부하자. 관계를 다시 내요. 기운을 다시 힘내서 장부의 공업. 자, 이게 뭐예요? 부귀영화죠. 부귀영화 혹은 과거에 합격해서 합격급제라고 하죠.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직위를 얻는 것이죠. 그거를 끝끝내 이룬 뒤에 그제야 임을 다시 만나 100년 살려 하노라 이렇게 되죠. 여기는 미래의 어떤 화자의 의지 표명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합니다. 야, 이놈 시키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게 그냥 예쁜 여자 만나는 거네. 야, 이 사람. 자, 이렇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질문. 자, 질문 없어요. 그러면 시간은 56분이고요. 남은 게 요겁니다. 이게 만전춘 별사고 남은 요게 시조입니다. 시조는 4분 남았는데 2분이면 되니까 요거만 합시다. 페이지 펴시고요. 맨 끝에 있겠죠? 펼쳐봐요, 빨리. 폈어? 자, 갑니다. 유배지에 있는 단종 임금을 만나고 왕방현이라는 금부도사가 돌아가는 길에 쓴 시조예요. 그래서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은 두 가지. 임으로 보거나 아니면 임금, 여기선 이제 단종이죠. 어린 단종 임금을 여의고라면 이별하고. 이거는 거리를 강조하는 거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습니다.
내과가 화자가 현재 있는 곳이에요. 저 물도 내 안. 안이라는 건 안. 다시 말해 속망 같아서 여기만 중요합니다. 딴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기 울며 밤길 내다 녀다 니다 여다 또 나오네요. 또 나와. 지겹게 나와. 밤길 가는구나. 표현법 영탄 쓰였고 제일 중요한 거 감정이 그렇잖아. 물이 왜 울어? 내가 우는 거지. 끝. 끝이 1분이나 걸렸나? 이게 끝입니다. 자, 만전춘만 다음에 여러분 그 질답 영상 올릴 때 요거 같이 올리겠습니다. 됐죠? 고생했어. 아 힘들다. 야 수업 안 하다 하니까 너무 힘든데. 요즘에 어쩌다 보니 하루에 하나씩 질답이든 수업이든 하고 있는데 힘들구나.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그래. 나도 고맙다. 고맙고요. 열심히들 하시고 질문 올리세요. 요거는 코딩해서 바로 코딩 끝나는 대로 밴드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힘내라 얘들아. 힘내. 파이팅. 집중해야 돼. 알겠지? 파이팅. 파이팅. 안녕.